안녕하세요. 재정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회생 가이드입니다. 스포츠토토 개인회생은 도박빚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신청을 할 수 없다, 기각된다, 인가받기 어렵다 등 난이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건데요. 하지만 신청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스포츠토토 개인회생 도박빚도 인가를 받은 사례들이 많으니까요. 이것도 최저생계비와 소득을 계산하여 변제금을 정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변제금입니다. 안타깝지만 인가를 받더라도 낮은 변제금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채무를 조정해야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을 해결할 수 있고 이자를 없애주는 장점도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인가부터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요. 물론 인가를 받는 것도 어렵기는 합니다. 특히나 부산법원은 인가를 잘 내려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개인회생 도박빚은 꽤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절차에서 실수하지 않고 잘해야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사행성 채무를 인가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지명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채권자의 독촉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절차를 신청했을 때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제도인데요.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같이 신청합니다. 그러면 2주 안에 이 명령이 내려집니다.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독촉하거나 협박하고 압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라면 신청해야 하지만 사유가 도박빚이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재신청과 최근 채무를 비롯해 기각 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채무자에게 있어서는 꽤 큰 불이익입니다.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독촉을 막을 수 없다는 부분에서도 안 좋습니다. 또한 진술서는 그냥 양식대로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서류에는 채무를 지게 된 이유와 현재 상황, 그동안의 생활 환경에 대해 서술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술서에서 진심이 느껴져야 하고 거짓을 써서는 안 됩니다. 또한 후회와 반성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에 빠져서 안 좋은 사유로 돈을 빌리게 되었지만 그동안의 과오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며 변제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적극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안을 짜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변제를 해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내려줄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 변제금이 너무 낮다라고 판단하면 보정 권고를 내립니다. 법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맞추지 못한다면 보정 권고는 계속되고 기간은 길어지겠죠.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아마추어가 세워서는 안 됩니다. 법률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서는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죠. 혼자 할 때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긴 하지만 작성하는 법만 알고 있어서는 적절한 계획안을 세우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채무자들이 이 제도를 준비할 때 전문가를 선임해 계획을 대신 세워줄 것을 맡기는 것이죠. 낮은 금액을 받기 힘든 조건이라고 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며 전문가를 찾아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생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회생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